바른번역 고전 명작 아그니신. 중국 상해의 어느 마을입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한 집 어느 2층에 인상 사나운 인도 할머니가 상인으로 보이는 미국인과 한창 이야기 중입니다. 실은 이번에도 할머니한테 점 보러 왔는데요. 미국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새 권련에 불을 붙였습니다. 점 말인가요? 당분간은 점을 치지 않을 거라오. 할머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상대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요즘엔 기껏 점을 봐줘도 복채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물론 복채는 내리다. 미국인은 아까워하는 기색도 없이 300달러짜리 수표 한 장을 할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우선 이것만 받아두세요. 만약 할머니 점이 맞으면 그때는 따로 살해할 테니까. 할머니는 300달러짜리 수표를 보더니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받으면 오히려 죄송한데, 그런데 도대체 댁은 무슨 점을 봐달라는 거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미국인은 권련을 입에 문 채 교활해 보이는 미소를 띄웠습니다. 대체 언제 미일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거요? 그것만 잘 알면 우리 같은 장사꾼은 순식간에 돈을 긁어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봐 놓을 테니. 그래요? 그럼 틀림없이. 인도 할머니는 우쭐한 듯 가슴을 젖혔습니다. 내가 친 점은 5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오. 뭐니 해도 내가 보는 점은 아그니신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니까. 미국인이 돌아가자 할머니는 옆방 문가로 가서 에레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쁜 중국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는지 아이의 볼록한 뺨은 밀랍 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뭘 그리 꿈을 대는 거냐? 정말 너처럼 뻔뻔한 아이는 없을 게야. 분명 또 부엌에서 졸고 있었지? 에렌은 아무리 혼나도 줄곧 고개를 떨군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 밤은 오랜만에 아그니신께 계시를 구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어. 여자아이는 슬퍼 보이는 눈을 들어 시커먼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늘 밤이요? 오늘 밤 12시. 알았지? 잊으면 안 돼. 인도 할머니는 위협하듯이 손가락을 축혀들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걸리적거리게 하면 이번에야말로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 너 하나 죽이는 건 병아리 목 조르기보다... 이렇게 말하던 할머니의 얼굴이 돌연 찌푸려졌습니다. 문득 에렌이 뭘 하나 봤더니 에렌은 어느새 창가로가 마침 열린 창 틈으로 한적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에렌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다시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아, 좋다고. 그렇게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걸 보니 아직 혼이 덜 난 것 같구나. 할머니는 환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밖에 누가 왔는지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집 밖을 지나던 일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2층 창문에서 얼굴을 내민 중국 여자아이를 언뜻 보고 한동안 어리둥절해 멍하니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던 또 한 사람은 나이 지긋한 중국인 인력거꾼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이봐요. 저 2층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젊은이는 인력거꾼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저기 말이요? 저기에는 어떤 인도 할머니가 살고 있죠. 중국인은 인력거 끌채를 잡은 그대로 서서 2층을 올려다보았지만 꺼림칙한 듯 대답하더니 서둘러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할머니는 무슨 장사를 하나요? 점쟁이라오. 하지만 이 근방 소문으로는 마법까지 쓴다는군요. 목숨이 아깝거든 저 할머니 근처에는 가지 않는 편이 좋을 거요. 인력거꾼이 가버리고 나서 젊은이는 팔짱을 끼고 뭔가 생각하는 듯 싶더니 잊고 결심이라도 했는지 그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돌연 할머니의 욕하는 소리에 이어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한 걸음에 두세 단씩 어두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바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인도 할머니 혼자 서 있을 뿐 여자아이는 옆방이라도 갔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수상쩍다는 듯 흘깃흘깃 젊은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점쟁이죠? 젊은이는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내 용건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니오? 나도 한 가지 점을 보려고 왔소. 무엇을 봐드릴까요? 할머니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듯 젊은이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내가 일하는 주인집 따님이 작년 봄 행방불명이 되었소. 그것을 점치고 싶은데... 젊은이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은 홍콩의 일본 영사이시오. 따님의 이름은 다에코라고 하지. 나는 엔도라는 가정교사인데, 자, 다에코 아가씨는 어디 계신가? 엔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도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건 아닌가? 홍콩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다에코 아가씨를 유괴한 것은 인도인 같다고 하던데 숨기려 들면 좋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입가에는 오히려 사람을 깔보는 듯한 옅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나는 그런 아가씨 같은 얼굴은 본 적도 없다오. 거짓말 마. 지금 저 창가에서 밖을 보고 있던 것은 분명 다에코 아가씨였어. 엔도는 한 손으로 권총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옆방문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억지 부리려면 저 방에 있는 중국인을 데려와. 그 애는 나의 양녀예요. 할머니는 역시 비웃듯이 희죽희죽 혼자 웃고 있습니다. 양녀인지 아닌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어. 당신이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쪽으로 가서 보지. 엔도가 옆방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할머니는 바로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듣도 보도 못한 당신을 안으로 들여보냈성 싶으냐? 비켜! 비키지 않으면 쏜다! 엔도는 권총을 들었습니다. 아니,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까마귀 울음소리를 냈나 싶더니 마치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권총이 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엔도도 어지간히 배짱이 꺾였는지 잠깐 동안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금세 다시 용기를 드러내어 이런 마귀할멈!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호랑이처럼 할머니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훌쩍 몸을 비키더니 거기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다시 덤벼들려고 하는 엔도의 얼굴에 바닥 위에 쓰레기를 쓸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가 모두 불꽃으로 변해 눈이고 입이고 엔도의 얼굴에 후드득 타붙었습니다. 엔도는 결국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불꽃 회오리 바람에 쫓기면서 구르듯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날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엔도는 혼자 할머니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2층 유리창에 비치는 불빛을 분난 듯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다에코 아가씨가 있는 곳을 알아냈는데 구출하지 못하면 너무 분하고 원통한 일이야. 차라리 경찰에 요청해볼까? 아니야. 굼뜬 중국 경찰은 홍콩에서도 이미 넌더리가 났어. 만약 이번에도 쫓겨나면 자지 찾아내는 것은 더 어려울 거야. 그렇다고 그 마귀 할멈한테는 권총마저 소용없고. 엔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연 저 위 2층 창에서 펄럭펄럭 종이 조각이 내려왔습니다. 종이 조각이 떨어졌는데 혹시 다에코 아가씨의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중얼거린 엔도는 얼른 종이를 주워서 숨겨놓은 회중전동을 조심히 꺼내 둥그런 빛에 비추며 보았습니다. 과연 종이 위에는 틀림없이 다에코가 쓴 것으로 보이는 아주 희미한 연필 자국이 있었습니다. 엔도 선생님, 이 집의 할머니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에요. 가끔 한밤중에 나의 몸에 아근이라는 인도의 신을 내리게 해요. 나는 그 신이 내린 동안은 죽은 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할머니의 말로는 아근이 신이 나의 입을 빌려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거라고 해요. 오늘 밤 12시에도 할머니가 또 아근이 신을 내리게 할 거예요.
평소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지만 오늘 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일부러 마법에 걸린 척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그니신이 할머니의 목숨을 앗을 거라고 말하겠어요. 할머니는 아그니신을 가장 무서워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 분명 나를 돌려보낼 거예요. 분명 내일 아침 다시 한번 할머니 집에 와주세요. 이 계략 말고는 할머니 손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그럼 이만. 엔도는 편지를 다 읽고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간은 12시 5분 전입니다. 이제 슬슬 때가 왔구나. 상대는 저런 마귀 할멈이고 다에코 아가씨는 아직 아이니까 어지간히 운이 좋지 않고서는... 엔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마법이 시작된 걸까요? 여태 환하던 2층 창문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귀이한 향 냄새가 거리의 돌바닥에도 스며들 만큼 괴괴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때 인도 할머니는 램프를 끈 2층 방의 테이블에 주술서를 늘어놓으며 끊임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술서는 향로 불빛을 받아 어두운데도 글자만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앞에는 근심스런 에렌이, 아니 중국 옷을 입은 다에코가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창에서 떨어뜨린 편지는 무사히 엔도 선생님 손에 들어갔을까? 아까 왔던 사람의 모습은 분명 엔도 선생님일 것 같은데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다에코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여 그런 기색을 할머니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무서운 마귀 할멈의 집에서 도망치는 계략은 바로 들통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에코는 있는 힘을 다해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이미 꾸며놓은 대로 아그니신이 내린 것처럼 보여줄 때가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문을 다 외우자 이번에는 다에코 주위를 돌면서 여러가지 손놀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서서 두 손을 좌우로 들어 보였다가 또 뒤로 와서 마치 눈가리개를 하듯 다에코의 이마 위로 손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 밖에서 할머니의 모양새를 봤다면 커다란 박쥐가 파르스름한 향로 불빛 속에서 날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다에코는 여느 때처럼 점점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기껏 세운 계략도 실패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 계략이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아버지 집에도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신들이여, 부디 내가 잠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 대신 잠깐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일본의 신들이여, 부디 할머니를 속일 수 있는 힘을 빌려주소서. 다에코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졸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다에코의 귀에는 징이라도 울리는 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악 소리가 아련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니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면 항상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버텨도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의 향로불과 할머니의 모습마저 기분 나쁜 꿈이 희미해지듯 순식간에 쥐를 감춰버립니다. 아그니신이여, 아그니신이여, 부디 나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읽고 마귀 할멈이 바닥 위에 넙죽 엎드린 채 쉰 목소리를 냈을 때에 다에코는 의자에 앉아서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어느새 잠에 푹 빠졌습니다. 다에코는 물론 할머니조차 마법을 부리는 모습은 누구 눈에도 띄지 않았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방 밖에는 또 한 사람, 문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연히 가정교사인 엔도였습니다. 엔도는 다에코의 편지를 읽고 나서 잠시 동안은 편지에 적혀있는 대로 해가 뜨기를 기다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에코의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둑처럼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바로 2층 문가로 와서 아까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열쇠 구멍 틈으로 엿보는 거라
희미한 향로의 불빛을 받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다에코의 얼굴이 겨우 정면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테이블도 주술서도 바닥에 엎드린 할머니의 모습도 엔도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라진 할머니의 목소리는 손에 잡힐 듯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그니신이여, 아그니신이여, 부디 나의 청을 들어주소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숨도 안 쉬는 것처럼 앉아있던 다에코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도저히 다에코 같은 여자의 입에서 나올성 싶지 않은 몹시 거친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나는 너의 소원 따위는 듣지 않아. 너는 나의 지시를 거역하고 언제나 못된 행동만 해왔다. 나는 이제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너를 버릴 것이다. 아니, 거기다 못된 행동에 따른 벌을 내릴 것이다. 할머니는 당황한 걸까요? 잠시 아무 대답도 못하고 헐떡이는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에코는 할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고 엄숙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가엾은 아비의 손에서 이 여자아이를 훔쳐왔다. 만약 목숨이 아깝다면 날이 밝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다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이 아이를 돌려주는 것이 좋을 거야. 엔도는 열쇠 구멍에 눈을 댄 채 할머니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상 밖으로 할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밉살스럽기 그지없는 웃음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에코 앞에 우뚝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껏 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냐? 난 아직 너에게 속을 만큼 노망들지 않았어. 빨리 너를 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경찰관도 아닐 테고 아그니신이 그런 일을 분부 내릴성 싶으냐? 할머니는 어디서 꺼냈는지 눈을 감은 다에코의 얼굴 앞에 칼 한 자루를 들이댔습니다. 자, 솔직히 자백해라. 너는 불경스럽게 아그니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지? 아까부터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에코가 실제로 자고 있는 것인지 물론 엔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엔도는 이 광경을 보고 계략이 탄로났나 싶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에코는 변함없이 눈꺼풀 하나 깜빡이지 않고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너도 죽음이 가까웠구나. 내 목소리가 너한테는 인간의 소리로 들리느냐? 나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상에서 불타오르는 불꽃소리다.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에게 묻겠다. 바로 이 여자아이를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분부를 거역할 것인지.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용기를 되찾더니 한쪽 손에 칼을 쥐면서 다른 손으로 다에코의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어당겼습니다. 이년, 아직도 고집을 부릴 셈이냐? 좋아, 좋아. 그렇다면 약속대로 단숨에 목숨을 앗아주마. 할머니는 칼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단 1분만 지체해도 다에코의 목숨은 사라집니다. 엔도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키고 열쇠가 잠긴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밀고 두드려도 손등만 벗겨질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방 안에서는 누군가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갑자기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바닥 위로 넘어지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엔도는 거의 미친 듯이 다에코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힘을 다해 몇 번이나 몸으로 문을 밀쳤습니다. 널판이 쪼개지는 소리, 자물쇠가 튕겨나가는 소리, 문은 결국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 안은 아직 향로의 푸르스름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뿐 인기척 하나 없이 잠잠했습니다. 엔도는 향로 빛에 의지해 조심조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역시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죽은 듯 보이는 다에코였습니다. 왠지 엔도는 그 모습을 보고 머리에 후광이라도 서려 있는 것 같은 장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에코 아가씨! 다에코 아가씨! 엔도는 의자로 가서 다에코의 귓가에 입을 대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에코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에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엔도예요. 다에코는 겨우 꿈에서 깬 듯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엔도 선생님? 그래요, 엔도입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안심하세요. 자, 빨리 도망갑시다. 다에코는 아직 잠결인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계략은 실패했어요. 제가 그만 잠들어 버려서 용서해 주세요. 계략이 발각된 것은 다에코 아가씨 탓이 아니에요. 다에코 아가씨는 나와 약속한 대로 아그니 신이 들린 듯 흉내를 잘 해냈잖아요.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자, 빨리 도망가요. 엔도는 초조한 듯 의자에서 다에코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거짓말. 나는 잠들어 버렸는걸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다에코는 엔도의 품에 기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계략은 실패했어요. 난 도저히 도망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갑시다. 이번에 그르치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요? 할머니? 엔도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처럼 주술서가 놓여있고 그 아래에 위를 향해 쓰러져 있는 것은 점쟁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뜻밖에도 가슴에 자기 칼이 꽂힌 채 피가 흥건한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요. 다에코는 엔도를 올려다보면서 예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어요. 할머니는... 엔도 선생님, 선생님이 죽였나요? 엔도는 할머니 시체에서 다에코의 얼굴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 계략이 실패한 것과 그러나 그 때문에 할머니도 죽고 다에코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운명의 힘의 불가사의함을 엔도가 겨우 이해하게 된 것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죽인 건 오늘 밤 여기에 왔던 아그니 신이에요. 엔도는 다에코를 안은 채 숙연하게 속삭였습니다.